이 사연은 서울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영수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포장마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이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지은아, 일어나야지. 영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7살 민수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동그란 눈망울에 잠이 덜 깬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4살 지은이는 아직 꿈나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도 시장 가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민수 착하게 엄마 도와줄 거죠?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포장마차는 영순에게 전부였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3,000원, 라면 한 그릇 2,000원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포장마차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죠. 민수야, 이거 받아라. 영수는 아들의 작은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은반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민수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포장마차를 찾아왔어요. 영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내놓으며 바쁘게 손님들을 맞았죠. 아줌마, 김치찌개 2개 포장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갑작스럽게 밀려든 주문에 영수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평소처럼 포장마차 옆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급하게 포장을 재촉하자 영수는 더욱 바삐 움직였죠. 민수야, 지은아, 엄마가 바쁘니까 여기서 얌전히 있어야 해. 네, 엄마. 하지만 어린아이의 호기심은 참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민수는 시장 저편에서 들려오는 풍선 파는 아저씨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자리를 떴어요. 지은이는 졸음이 와서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죠. 영순이 마지막 주문을 마치고 아이들을 돌아보았을 때 민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영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포장마차를 그대로 두고 시장 곳곳을 뛰어다녔어요. 민수야, 어디 있어?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잠깐 사라지는 일이 흔했던 터라 경찰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마 어디서 놀다가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지은이를 안고 시장 골목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어요. 목이 쉬도록 민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4살 지은이가 오빠 어디 갔어요? 라고 묻는 말에 답할 수 없었어요. 꽃무늬 은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던 민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봤어. 자책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수는 그날 밤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죠. 민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포장마차 일을 멈추고
하루 종일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소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시장 상인들도 처음엔 함께 찾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순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옆 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영순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더욱 조용해졌죠.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지만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죠. 손님들이 아들은 찾았냐고 묻는 말에 영수는 애써 웃으며 아직이요라고 답했어요. 지은아, 이것도 받아라. 영수는 민수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은반지를 지은이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4살 지은이에게는 너무 큰 반지였지만 영수는 끈에 꿰어 목걸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의 증표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오빠도 같은 반지를 하고 있을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반지가 오빠와 연결되는 유일한 고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포장마차 일에서 벗어나 작은 옷가게를 차렸어요. 시장에서 번 돈을 모아 제법 괜찮은 자리에 점포를 얻었죠. 지은이는 이제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언제 와요? 지은이가 가끔 묻는 질문에 영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곧 올 거야.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영수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인의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지만 점차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아동 실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민수 생각이 났죠. 우리 동네에 CCTV를 더 설치해야 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말이에요. 상인의 모임에서 영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순의 개인적인 아픔이 공익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지은이는 영특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공부도 잘했어요. 하지만 늘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지은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런 지은이를 보면 영순의 마음은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민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순의 옷가게는 지역에서 제법 소문난 곳이 되었어요.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꿈을 들으며 영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밤마다 민수가 어디선가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잠들었습니다. 상인의 활동은 영순을 지역의 유명 인사로 만들었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죠. 사람들은 영순을 믿을 만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씨, 구의원 선거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수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민수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어느 날 영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꽃무늬 은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는 어른이 된 민수가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민수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꿈에서 깬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어디선가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해졌죠. 2015년 72살의 영수는 국회의원직에서 은퇴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10년간의 국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은퇴식장은 꽃다발과 축하 인사로 가득했어요. 지역구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모여 그녀의 공로를 치하했죠. 김영순 의원님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맞춰 영순이 단상에 올랐어요.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손에는 여전히 그 꽃무늬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10년간 국회에서 쌓은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42살이 된 지은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성공한 변호사가 된 그녀는 이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단정한 양복 차림에 목에는 어머니가 준 은반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롤모델이자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힘든 시절에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꿈을 키워왔어요. 지은이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구어낸 성공 스토리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박수 소리 속에서도 민수를 떠올리고 있었죠. 민수야, 너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퇴식 후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가 7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세 알아챘죠.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쌓인 모녀의 깊은 유대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오빠 생각이시죠? 지은이의 직설적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었죠. 민수는 여전히 그들 모녀에게 가장 큰 그리움이자 아픔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를 찾겠다고 하면서 정작 너한테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잖아. 너도 어린 나이에 오빠 잃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은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70이 된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오빠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정말 그런 거냐? 네. 그리고 언젠가는 오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민수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어른이 된 민수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죠. 꿈속에서도 민수는 여전히 그 은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바빠서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민수 찾기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영수는 베테랑 탐정으로 소문난 박만철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 경력의 노련한 탐정이었어요. 수많은 실종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죠. 40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박 탐정은 신중한 어조로 말했어요. 영수는 민수가 사라진 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7살 민수의 키, 체격, 특징까지 기억나는 대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반지예요. 영수는 자신의 손에 낀 은반지를 보여주었어요. 꽃무늬 각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민수도 똑같은 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아직 가지고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희미한 단서였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각오는 하세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봐야죠. 영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어요. 탐정 박만철은 약속한 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0년 전 신문 기사부터 경찰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는 명확했죠. 1988년 당시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어요. 시장 근처에 설치된 것도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판별이 어렵습니다. 박 탐정이 영순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옛 신문 스크랩과 흑백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영순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혹시 놓친 단서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민수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키는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어요. 동그란 눈에 쌍꺼풀이 뚜렷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죠. 그리고 반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끼워준 은반지를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곤 했거든요. 영수는 기억 속의 민수를 떠올리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반지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이니까 누군가 기억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 탐정은 영순의 반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꽃무늬 각인은 수공예로 만들어진 것 같았죠.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작된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지가 우리 집안의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하고 지은이에게도 똑같은 걸 만들어줬죠. 영순의 설명을 들으며 박 탐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가족의 유산이라면 민수도 그 의미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죠. 혹시 민수가 입양되었다면 새 가족들이 반지의 의미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소중히 간직했을 거고요. 그럴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국의 입양 기관들을 모두 접촉해야 하거든요. 박 탐정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 기다림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죠. 한편 지은이는 어머니의 탐정 고용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편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머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은 다 해봐야지. 만약 오빠를 찾는다고 해도 이제 4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오빠도 자신만의 삶이 있을 거예요. 지은이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가슴 아팠어요. 영순도 그런 가능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나기만 하면 돼.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어. 영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어머니를 지지하기로 했죠. 며칠 후 박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1988년 당시 그 시장 근처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있었대요. 지금은 90이 넘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시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네. 내일 찾아뵐 예정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미한 가능성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되었죠. 다음 날 박탐정과 함께 영수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93세의 박할머니는 생각보다 정정해 보였어요. 시장에서 애들 봐주던 할머니가 저예요. 그때 참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지. 혹시 이런 반지를 한 아이를 기억하세요? 영순이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자 박할머니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혹시 그 예쁜 아이 말이야? 영순과 박탐정은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걸까요? 어떤 아이요? 동그란 눈에 참 예쁘게 생긴 아이였어. 맨날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엄마가 주신 거라고 자랑하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박할머니의 증언에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가 분명 민수였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그때 어떤 부부가 와서 데려갔던 것 같은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 희미한 단서였지만 중요한 정보였어요. 민수가 누군가에게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다른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그 부부가 참 좋은 사람들 같았어.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더라고.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소한 민수가 좋은 사람들에게 입양되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박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탐정은 더욱 구체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1988년 당시 그 지역에서 입양 절차를 밟은 부부들의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루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박탐정의 말에 영수는 조급해졌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마음에 며칠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문제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와 함께 쇼핑 가시는 게 어때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제안했어요. 탐정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었죠. 쇼핑은 무슨, 이 나이에 어머니 은퇴 기념으로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명품관이 있다던데 거기 가보시죠. 지은이의 끈질긴 설득에 영수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백화점은 영순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상품들이 진열된 매장들을 둘러보며 지은이의 성공을 새삼 실감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곳에서 쇼핑할 정도가 되다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모녀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다가 보석 코너에 들렀습니다. 반짝이는 목걸이와 반지들이 진열된 쇼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새 반지 하나 어때요? 그 오래된 반지 말고. 이게 좋아. 이게 제일 소중한 거야. 영수는 자신의 꽃무늬 은반지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죠. 어서 오세요. 뭐 찾는 거 있으세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지은이가 대답하자
여직원이 영순의 반지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니, 정말 예쁜 반지 하고 계시네요. 빈티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이게 우리 집안의 갑오거든요. 영순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여직원이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꽃무늬 각인이 정말 섬세해요. 요즘은 이런 수공예 제품을 보기 어려운데 그때 여직원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완전 신기하네요. 제 아버지도 비슷한 반지를 하고 계세요. 영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지은이도 깜짝 놀라며 여직원을 바라봤어요. 비슷한 반지요? 네.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해요. 아버지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시거든요. 손에 안 맞아서 영수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반지도 꽃무늬가 새겨져 있나요? 네, 맞아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은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지은이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영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 영수는 여직원을 다시 바라봤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수진이에요. 아버지 연세는 46살이세요. 영수는 계산을 해봤어요. 46이면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죠. 그리고 성이 최 씨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최민수예요. 그 순간 영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수, 최민수, 설마 그 아이가? 어머니, 지은이가 쓰러지려는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수진도 깜짝 놀라며 물을 가져왔죠.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영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죠. 수진 씨, 혹시 아버지가 입양되신 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입양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혹시 아버지가 1988년에 서울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시장에서 길을 잃었다가 좋은 분들에게 입양되었다고.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민수야. 네, 민수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순의 오열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수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혹시 저희 아버지와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지은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희가 오빠를 40년 넘게 찾고 있었어요. 수지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40년 넘게 찾아온 가족이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정말 저희 아버지 가족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반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버지가 회사에 계셔서. 하지만 정말 똑같은 반지예요. 꽃무늬도 똑같고요. 영수는 자신의 반지를 빼서 수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반지는 우리 집안의 갑오야. 민수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거지. 만약 정말 내 아버지가 민수라면.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확인해 봐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변호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진 씨,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아버지가 놀라실 것 같아요. 수진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46살 아버지에게 갑자기 친어머니와 여동생이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 일단 만나 뵐 수 있는지만 여쭤봐 주세요. 급한 일이라고 하시고요. 영순의 간절한 부탁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영순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 목소리가 어른이 된 민수의 목소리일까요? 네, 알겠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영순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1시간 후에 오신대요. 그런데 뭐야?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40년 만의 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만나보자. 반지를 보시면 기억이 날지도 몰라. 1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순과 지은이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렸어요. 수지는 아버지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겠다며 먼저 갔죠. 어머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은이의 조심스러운 당부에도 영순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었죠. 아니야. 분명히 우리 민수야.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키 큰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영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였어요. 분명히 민수였어요. 어른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동그란 눈과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는 여전했죠. 안녕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수진에게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민수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영순을 바라봤죠. 혹시 저를 아세요? 너 기억 안 나니? 엄마야. 네, 엄마.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서 확신할 수가 없었죠. 죄송하지만 어린 시절 기억을 잘 못해서. 이거 봐. 영순이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죠. 이거, 저도 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어요. 과연 똑같은 꽃무늬 은반지가 달려 있었죠. 누군가 나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영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바로 나야. 엄마가 민수에게 준 거야. 정말 제 어머니세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시장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영수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처음엔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그 따뜻함을 느꼈죠. 어머니,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오빠였죠. 저는 지은이에요. 오빠 여동생. 지은이. 그 작은 아이가 민수의 기억 속에서 4살짜리 여동생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맞아요. 오빠가 사라진 후에 어머니와 저는 계속 오빠를 찾았어요. 수지는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아버지와 할머니, 고모를 연결해 준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와 고모를 찾으신 거예요. 민수는 아직도 꿈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가족이 생긴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 반지와 영순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일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찾으셨죠? 매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영순의 대답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죠.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라고 부르는 영순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오래 찾으셨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니? 영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양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소한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 아버지는 건축기사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께 정말 고마워야겠구나. 우리 민수를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영순의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돌보지 못한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죠. 지은이는 조용히 오빠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7살 오빠와 지금의 46살 오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죠. 오빠, 혹시 어린 시절에 포장마차나 시장 냄새를 맡으면 이상한 기분이 든 적 없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있어요. 가끔 시장을 지나갈 때 괜히 그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의 기억이야. 영순이 설명해 주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을 이어줬구나. 영순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지는 할머니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죠.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니?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영수는 며느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아이들은 수진이 혼자야? 아니에요. 수진이 위로 오빠가 하나 더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자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이 꿈 같았죠. 언제 한번 집에 와서 식사하자.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영순의 제안에 민수는 망설였어요.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았죠.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아내에게도 설명을 해야 하고 아이들도 준비를 시켜야 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무 급하게 생각했구나. 영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온 가족이 모이기를 바랐죠.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에게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지만 믿기 어려웠죠. 응, 10년 동안 했어.
내가 사라진 후에 지역사회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지.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성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은이도 변호사고 우리 가족이 다 잘 됐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도 건축회사에서 팀장 하신다면서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때 영순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혹시 그동안 우리를 찾으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없지는 않았거든요. 몇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랬구나. 착한 아이구나. 영수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양부모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고마웠죠. 그런데 이제는 다 돌아가셔서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좋은 사람으로 자랐잖아. 그걸로 충분해.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40년간의 공백을 단번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확인할 수 있었죠.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죠.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실 거야. 우리도 집에 가서 정리 좀 하자. 지은이가 영순에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재회로 감정이 북받쳐 있었거든요. 민수야, 연락처 주고받자. 영순과 민수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어머니, 정말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 본 거지.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만났으면 됐어. 영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남아 있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어머니, 이제 정말 다 찾으신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영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일주일 후 영수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가 아내와 2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오기로 한 거였어요.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니,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탕수육까지 온갖 음식이 가득했죠. 처음 오는 건데 대충 할 수 없지. 며느리도 처음 보는 거고. 영수는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마지막 손질을 했어요. 민수의 아내를 만나는 것도 설레고 긴장됐죠. 할머니, 아빠 왔어요. 수진이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영수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키 작은 여자와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과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아내 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간호사답게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죠. 어서 와, 어서 와. 고생 많았어. 영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반겼어요. 40년 넘게 기다린 며느리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큰아들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갑자기 할머니와 고모가 생긴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죠.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아버지 닮았어. 영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죠.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40년간 떨어져 살던 가족이 갑자기 모인 자리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은영아,
민수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하지? 영순이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죠. 네, 궁금해요. 여보가 어린 시절 기억을 잘 못해서.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엄마 일 도와주려고 포장마차 옆에서 늘 얌전히 있곤 했지. 영순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자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기억나지 않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반지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 영순이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자 민수도 목걸이를 꺼냈어요. 똑같은 반지를 보며 가족들은 감탄했죠. 신기해요. 정말 똑같네요. 은영이 말하자 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반지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할머니, 저도 그런 반지 갖고 싶어요. 준호가 말하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하나 만들어줄까? 우리 집안에 가보니까.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식사 시간이 되자 영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 먹어봤을 법한 음식들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죠. 어머니,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죠? 그래, 맞아. 갈비찜을 정말 좋아했어. 먹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고. 민수는 갈비찜을 한 입 먹어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40년 동안 못 해준 밥을 오늘 다 해줄 거야. 영순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고모, 오빠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수진이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착했어. 나보다 3살 위였는데 동생 챙기는 걸 좋아했지. 엄마 일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고. 지은이의 대답에 민수는 부끄러워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나 봐요. 당연하지. 너 7살이었는걸.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그리웠지. 매일 민수 생각을 했거든.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오빠를 찾아드렸어야 하는데. 민수가 미안해하자 영순이 손을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이제 만났으면 됐어. 앞으로 우리 가족 되는 거지. 영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영순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하고 잠깐 얘기하자.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민수의 손을 잡고 앉았죠.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내가 사라진 날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저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머니도 만났으니까 더 행복해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죠.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영수는 아쉬웠지만 보내줘야 했죠. 자주 와라. 할머니가 손자들 보고 싶을 거야. 네, 자주 올게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약속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좋은 음식 많이 해주셔서. 은영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영순과 지은이는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시작 말이야. 영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4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민수가 나타나 말했죠. 엄마, 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우리 민수.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꿈속에서도 영수는 행복했어요. 꽃무늬 은반지가 반짝이며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죠. 상실과 고통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